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치매 연구에 있어서 뭐 국내 최고 권위자시고 지금 서울대학교 치매정복 창의연구단을 이끌고 계신데 이 치매에 관한 연구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이제 치매라는 건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거든요. 네. 우리가 특히 사고하고 우리가 많은 이제 이런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러한 뇌세포 파괴를 예방 내지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조금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더불어 최근에 우리가 많이 또 이제 앞으로 미래에 많이 이제 해야 될 죽은 신경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네네. 그러니까 뇌세포를 파괴를 이렇게 막아주는 약을 먹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런 줄기세포를 이렇게 앞으로 우리 뇌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은 정말 앞으로 치매는 21세기 병이고 모든 가족을 항폐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고 예. 사람을 동물로 만드는 병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정말 그래서 저희 이제 예. 이러한 치매 정복 연구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말 암보다도 무섭다는 네. 질병,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치매 깨뜨릴 수 있는 10대 두뇌 건강법 지금 서희원 박사님께 우리가 강의 박수로 청해 예.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치매를 완벽하게 지금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10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항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치매에 관해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나를 알고 치매를 알아야 우리가 전쟁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치매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세계 치매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지죠.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들어서 적을 알고 내가 지금 어떠냐 두 부부가 서로를 잘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안무를 우리가 치매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두뇌 건강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뇌를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정말 없어집니다. 뇌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봐 있는 것 같이 맨 가운데 왼쪽에 보면은 보통 신경세포가 저런 정도의 이제 정보 전달하는 회로가 나와 있어요. 가지가 나와 있는데 뇌를 적절히 자극하면은 이쪽에 있는 바와 같이 아주 치밀하게, 그죠? 회로가 저렇게 막 생겨요. 그런데 쓰지 않으면은 이 지금 모든 가지가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았다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뇌를 쓰면은 회로가 치밀해지고 또 쓰지 않으면 이렇게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우측에 보면은 전자현미경 사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 이제 가운데 여기 보면은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화살표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아무런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적절히 자극하니까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자꾸 자극하니까 이 회로가 자꾸 굵어져요. 그러니까 없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정보 전달을 잘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뇌에다가 이제는 회로를 치밀하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회로가 고속도로가 되게 여러분들 뇌에 고속도로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하고 여러분들은 치매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는 죽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죽기 전에 적절한 자극을 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뇌 신경세포만이 이렇게 가지가 풀었다가 줄었다가 해요. 이걸 갖다 가소성. 영어로 하면 플라스틱 같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과 같은 성격이다 해서 플라스티시티라고 그래요. ITY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죠. 자, 그냥 플라스티시티라고 다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 치밀한 회로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드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자극을 하니까 회로가 이렇게 1차선 도로였는데 자꾸 자극하니까
회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3차선 도로가 돼요. 예, 예.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으냐? 뇌에 적절한 자극이 가장 좋은 거는 지적인 자극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즐거이 생각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은 자기가 읽은 내용을 한번 써보고 감상문을 한번 써보세요. 많이 쓰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써보면 읽을 때는 쓸 때 하고 다른 내가 또 움직이고 그걸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주면 또 다른 내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딱 누워서 TV만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수동적인 자극만 받죠. 자기 의견이 TV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만 너무 많이 즐기지 말고 적절히 즐겨야지. 너무 즐기면 치매 발생이 10% 증가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뇌를 실제로 움직여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적극적인 치매 활동을 하라. 그러면 치매 발생 50%가 준다. 근데요, 교수님 질문이 생겼는데요. 요즘에 치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만 생기는 줄 아는데 치매 연령수가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도 TV만 보고 있으면 이 치매가 오나요? 그런 치매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소위 디지털 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거를 많이 보고 있으면 뇌라는 거는 자꾸 보고 있으면 뇌가 가장 빨리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이제 TV나 뭐 모니터 보다가 다 써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뇌에 신경전달 없으면 뇌가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치매 비슷한 증세가 나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디지털 치매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안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사회가 자꾸 대가족에서 주위에 자극할 수 있는 식구가 자꾸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해서 40, 50대에 생기는 중년 초로 치매가 지난 7년 동안에 보면은 배 내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문명의 이 길을 그냥 그게 내맡겨서 내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은 내 머리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적절히 쉬어가면서 적당히 그죠? 빌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애가 3명이 있는데 하루에 45분 이상 못 쓰게 하죠. 자, 너무 많이 쓰면은 우리 뇌라는 거는 빨리 지치다. 모든 장기 가운데 제일 빨리 지쳐요. 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인구하는 여성보다 바가지 걸른 여성의 뇌가 더 건강하고 기억력이 좋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죠. 자, 이제 난 안 참아. 안 참는 게 좋습니다. 참고 참는 그러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러한 생활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언어의 뇌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여자들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죠. 수다를 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편한테 수다 떠는 게 이제 바가지가 되는 거죠. 바가지를 긁으면은 여자로서의 특성이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뇌 속에는 많은 여성 호르몬들이 잘 나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제 적어지죠. 바가지 떠니까. 그러니까 회로가 스트레스가 적어지니까 회로가 막 자라요. 스트레스를 주면 회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회로가 치밀해지죠. 고속도로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덜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죠? 반대로 참고 견디면 어떻느냐?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발산도 못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은 적어지고 뇌 회로는 자꾸 적어지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치매가 많이 만들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화를 잘 내면 어떻느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40% 증가한다. 이런 연구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화를 내려고 그러니까 치매 걸린다니까 화를 내되 금방 내지 말고 한 조금 있다가 10분 후에 20분 있다 내면은 화의 강도가 작아지죠. 자, 여러분들 참지 마시고 좀 늦게 화를 내자.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요건 좋은 방법인데 제가 하는 건데 화를 낼 때 웃으면서 내면요 스트레스 안 되더라고요. 아유, 얘 정신 그렇죠. 나갔어. 얘 왜 이래? 막 이러니까.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가요? 그냥 화내는 게 더 낫지 웃으면서 이러니까 뭐 비웃는 것 같고. 그럼 반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제가 치매가 안 반응하시면. 걸리면 되지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뇌를 보면은 이제 세 번째는 뇌 건강의 기본은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잘해야 된다. 아침, 점심, 저녁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모니터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회로는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정보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전기처럼 통해요. 전기줄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기가 통합니까?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장주석 씨. 모르죠. 안 통하지. 모르겠는데. 여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정보가 통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절에 그리스 시절에 마라톤이 왜 나왔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뛰어가서 바톤을. 자기 고국에 전해줘야 돼요. 네. 누군가가 여기에서 전령을 가지고 전령을 보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전쟁에 우리가 고국에다 전해줘야 되겠죠. 네. 우리 뇌에는 전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전부 다 정보 전달하기 위한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들 뇌에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무슨 병이죠? 잘 안 나와요. 치매. 치매는 망가져서 안 나오는 거고 안 망가졌는데도 정보 전달이 잘 안 돼. 자기 혼자서 남하고 접촉도 안 해. 우울증.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나와서 적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약은 신경전달 물질이 오래 많이 작용할 수 있도록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을 써요. 그러면 90% 이상이 우울증은 컨트롤이 되는 병이고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처방을 한 약이 무슨 약입니까? 1위가 우울증 치료제다. 그만큼 미국에는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치료 안 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는 우울증은 뇌 질환이죠. 뇌에 오는 질환이에요. 뇌에 오는 질환도 간에 오는 병, 위에 오는 병, 콩팥에 오는 병처럼 약 먹고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자, 우울증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보는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난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 이게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정보 전달이 너무 많이 돼. 그냥 사고가 하늘을 날라. 플라이트가 가야지.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자기 눈에 보여. 남의 귀에 안 들리는 게 들려. 정신분열병이죠. 정신분열병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치료하는 약은 어떤 약이겠어요?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여기에 딱 전해주죠. 여기 보면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여기 전해주는 거 보이죠? 여기 가서 못 전해주게 미리 가서 막아버려요. 막는 약을 쓰면은 정신분열병도 많이 치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신병을 창피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신경전달 물질은 아침에 가장 많이 이제 만들어놔요. 왜냐면 아침에 나가서 이제 사업 일을 하고 애들은 가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뇌 속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십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 거. 적당히 움직이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오면은 영원히 나옵니까? 전염이 되면은 잘 안 나올까요? 고갈이 될까요? 저녁 되면 잘 저녁 되면 고갈이 쉬겠죠. 고갈이 되겠죠. 이 세상에 물질 중에 영원히 나오는 물질은 없어요. 밥도 먹고 나면은 떨어지면 쌀 싸서 다시 먹어야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은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경전달 물질은 만드는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있어야 돼요. 원료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와야 된다.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섭취하고 보조 효소인 바이타민 종류는 적당한 양만 이렇게 먹으면 되지 많이 먹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는 데는 탄수화물이 4kcal, 단백질 4kcal, 지방이 9kcal죠. 근육은 세 개를 다 에너지를 쓰는데 뇌가 움직이는 에너지는 유일하게 탄수화물, 포도당만 써요. 뇌에 포도당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멍해져요. 현기증이 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죠? 그럴 때는 빨리 이제 포도당 공고, 그죠? 를 갖다가 빨리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쌀도, 그죠? 쌀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돼요. 지방은 뭐 하는 데 쓰느냐면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원료를 제공해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포도당은 만드는 에너지를 제공해요. 에너지도 있어야죠. 원료도 있어야죠. 공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서 뭘 잘 먹는 게 좋습니까? 아침이요. 아침. 오늘 아침밥 먹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많이 먹고 왔는데 몇 번은 못 먹고. 그러니까 아침밥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하루에 이제 일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아침, 오전 중에 잘 먹어서 신경전달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딱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오전에 쓰고 오후가 되면 반 좀 썼으니까 졸리겠죠. 저녁이 되면 어때요? 거의 다 써가지고 고갈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녁은 저녁 밤 자동적으로 자게 돼 있어요. 저녁 밤은 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자지 자녀들은 안 재우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내가 지쳤어. 신경전달 물질이 없는데 왜 괜히 책상에 앉아있게 해요? 왜 학원에 보냅니까? 자게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시간은 언제 만들죠? 휴식 시간과 수면 시간에 만들어요. 주로.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잘 못 만들어 놓죠. 자는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3분의 1은 자야 돼요. 잘 때 만들어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뇌가 빨리 지치니까 휴식하는 시간. 두 번째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시간. 그 다음에는 이제 눈 뜨고 있을 때 들어왔던 지식이 우리 뇌 속에서 재강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은 기억이 제대로 견고하게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보고 자면은 그게 뇌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예요. 그게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 게 꿈이죠. 꿈도 교육 우리가 잘 꾸어야 돼요. 그 예전에는 사실 사당 오락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 보면은 네. 우리가 자 4시간 자면 합격이야.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네. 많이 하면 합격이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떨어지고 적게 하면 합격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많이 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없어지면은 자야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죠? 많이 하지 말고 잠을 충분히 자야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4시간 자면은 떨어져야 돼. 5시간 이상 자야죠. 몇 시간 자는 게 좋습니까?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8시간 이상 자야 돼. 우리나라는 5시간 전후를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은 아침에 못 일어나. 밤눈을 찔러도 잘 못 일어나. 그러다 겨우 깨가지고 학교에 가면 어땠습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별로 안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가니까요. 없으니까 저죠. 아침은, 오전은 자는 시간, 오후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오전은 자는 시간, 오후는 조는 시간. 저녁은 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많이 자지 말고 우리 자녀도 11시 이후에는 재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네 번째는 긍정적, 낙관적 사람의 뇌가 좋고 건강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이고 낙관적 사고를 하라. 가능하면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라.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잘 몰랐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가운데 1층, 2층, 3층 뇌 중에서 2층 가운데 감정의 뇌가 있습니다. 뇌 뇌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지의 뇌, 공부의 뇌, 이성의 뇌가 있고 요게 이제 3층이 광범위하게 망가지면 치매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밑에 감정의 뇌가 있어요. 자, 감정적으로 즐거우면은 우리가 즐거운 추억은 지금도 기억에 남죠. 시험 본 거는 당일치 한 거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 감정의 뇌가 즐거우면은 공부의 뇌, 지의 뇌로 올라가는 회로가 활짝 열려요. 그냥 막 고속도로처럼 열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기억의 중추인 해마가 활짝 열립니다. 감정이 즐거우면 해마, 기억이 잘 돼. 기억이 잘 되면 앞쪽에 뭐가 있냐면 동기를 부여하는 뇌가 있어요. 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즐겁게 하니까 기억도 잘 돼. 그 다음에 기억도 잘 되니까 야, 이 공부도 할 맛 나는구나. 이것도 재밌구나. 그래서 동기가 부여되고 지의 뇌로 회로가 활짝 열리니까 긍정적, 낙관적 사고를 하면은 뇌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좋은 기억보다도 돈 띄어가서 돈 안 갚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것만 막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게 치매에도 그럼 해로 도움이 안 아닙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억이 이제 우리 뇌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한 가지는 즐거운 거, 두 번째는 이제 좀 충격적인 거. 예를 들어 지금 돈을 안 갚으면 말이지 날로 뛰게 하지 않나 이런 이제 충격적인 건 오래 남죠. 지하철 타고 왔는데 불 났다고 그러면 평생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즐겁게 하려 그러면 충격적인 거는 메모리를 자꾸 주는 것보다 즐겁게 주면은 뇌가 이렇게 활짝 열리니까 애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맞아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는 공부 기억의 뇌가 다 닦입니다. 기억이 안 돼요. 그러면 기억의 뇌 앞에 동기부여하는 뇌가 동기가 자극이 안 돼. 그러니까 동기가 안 생겨. 이러면 공부 왜 하느냐. 엄마 없으면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돈 안 갚는 애가 있으면 아 이놈이 언젠가 갚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이 좋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60세 이상 1000명을 UCLA에서 우리가 이제 쭉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25년간. 그러니까 운동하고 담배를 안 피니까 보통 수명이 한 2, 4년, 3년 정도 수명이 연장되고 고지혈증, 고혈압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뇌졸중이 있죠. 중풍을 예방해서 혈관성 치매를 이제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니까 4, 5년 수명이 올라가. 그런데 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낙관적이고 나는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활하니까 수명이 8년 이상 연장이 됩니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예. 긍정적이고 네. 낙관적으로. 우울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치매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는 손을 정밀하게 잘 사용하는 게 뇌가 좋아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손을 지배하는 뇌에 여러분들의 운동 중추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감각하는 게 또 운동 중추 바로 뒤에 있어요. 요 가운데 요렇게 이제 운동 중추하고 감각 중추가 있거든요.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손을 지배하는 게 이 운동과 감각 중추의 30%가 손을 움직이는 데 갔냐고 손을 감각하는 데 갔냐요. 그만큼 손이 중요하다는 거죠. 손은 전체에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뇌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게 혀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혀가 넓다는 의미는 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류의 문화 창조는 손과 혀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손을 통해서 정교하게 미술품, 공예품, 과학을 만들고, 그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찬란한 인류 문화를 창조했다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죠? 몸짱 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뇌는 굉장히 적어요. 여기 조금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요렇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 뇌가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사람을 그려봤어요. 이상한 그림이죠, 그죠? 손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혀예요. 몸은 굉장히 작아. 다리도 별로 많지 않고. 이런 인간을 호문클루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자, 손을 열심히 움직이면은 손을 지배하는 운동중추, 감각중추가 작동을 합니다. 그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내가 자극을 받죠. 그런데 정밀하게 손을 움직이면은 좀 더 넓은 부위가 자극받아요. 근데 생각하면서 손을 움직이면은, 자, 요리를 한다. 내가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요리 재료를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조금 더 변형해서 내가 요리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더 내가 작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 남자들은 애들하고 같이 뭔가 한 가지 요리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그 요리를 자기 나름대로 좀 변형시켜보고 그러면 뇌 전체가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제가 그러니까. 명상을 좀 하는데 이 오른손은 좌뇌랑 연결돼 있고 왼손은 그렇죠. 우뇌랑 연결돼 있어서 이런 걸 가끔 해 명상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주먹 쥐었다 피고 그리고 이렇게 털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그죠? 그 뇌는 자극받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그렇죠. 이제 중추가 자극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 왔다가 교통사고 나서 마비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자꾸 재활 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거를 자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손을 운동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만두 빚지듯이. 그죠? 생각하면서 만들고 조립하고 뭐 이러는 거가 뇌를 훨씬 더 넓은 부위가 자극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들은 만두 빚는 분이나. 십자수나 뭐 뜨개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네. 생각하면서.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몸통 보세요. 몸통은 아주 작은 부위에 뇌세포만이 관여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짱을 좋아하죠. 자, 몸짱이 좋습니까? 손이 부지런한 남편이 좋습니까? 손이 부지런한 남편이 훨씬 더 치매가. TV 보면은 전부 이병헌 이런 사람들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몸짱 너무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손이 부지런한 우리 남편. 이게 가장 좋다. 그죠? 그래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 치매 발생이 15% 감소해요. 그다음에 손과 팔 근력, 몸통 근육이 아니라 손하고 팔을 잘 쓰는 사람의, 그죠? 근력이 좋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치매 발생이 60%가 적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남편을 상전 대접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양반 대접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상전 대접과 양반 대접을
받는 거는 치매 발생을 증가한다. 옛날에도 양반들이 치매 걸리지 하루 종일 움직이는 하인들은 치매 안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누워서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남편을 사랑으로 인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그죠? 가사 일을 돕고 하는 남편이 치매가 덜 걸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종교 생활을 하면은 모임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성이나 그러고 거기 또 박수도 또 많이 치잖아요. 그럼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 종교 생활을 안 하고 홀로 이렇게 양반 대접 받는 노인들은 치매가 잘 걸리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생각하고 야, 내가 이런 점은 내가 좀 반성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자극을 받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이제 방법 5가지를 알아봤는데 찬찬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뇌 건강과 치매, 오해와 진실. 이경혜 씨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스트레스입니다. 선생님,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스트레스를 모두 없애면 뇌 건강에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적절한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좋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 용어인데 용수를 잡았다가 조금 잡았다가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세게 잡아 당기면은 끊어져 버리죠. 이게 끊어지든가 비틀어져요. 이런 상태를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극,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적절하게 뇌를 자극하는 거는 필요하죠. 뇌에 자극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아요. 자기 홀로 생활하는 거. 그러면 그죠? 선생님, 남편한테 여자의 적당한 잔소리는 뇌에 자극을 줘서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남편이 스트레스가 돼서 막 난 못 살겠다 이런 정도가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사랑의 그죠 자극 여보 이렇게, 좋죠. 이렇게. 예, 이것도 좀 갖다 버려주세요. 뭐 이것도 좀 가서 해주세요.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그리움인가 외로움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치매의 치명적인 게 이 외로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예?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자기 홀로 있는 겁니다. 그죠? 죄수들도 실제로 벌을 받는데 뭐 육체적인 벌은 그래도 자극이 돼요. 그런데 독방에 다 갇히면은 이거는 뇌 자극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사람이 아까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젊은이하고도 어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의 복장처럼 이렇게 좀 화려하게 그다음에 애들이 부르는 그죠? 요즘 애들이 잘 부르는 노래도 즐겨하고 그렇죠? 자꾸 또 봉사도 하고 해야지 노인이 잔소리만 하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잔소리 하지 않고 애들이 좋아하는 걸 옆에서 자꾸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야 정말 다들 좋아하죠. 오빠 그럴 겁니다. 그나저나 박사님 우리 오빠 어떻게 해요? 외로워. 적당한 스트레스 없어. 이제 마지막까지인데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아니 근데 저는요 옆에 누가 있는 게 스트레스야. 혼자 있는 게 편안하고 난 좋아. 편하긴 해도 자기를 못 알아본대잖아요. 아니 실제로 교수님 그렇다면 진짜 그 부부 결혼한 경우보다 독신의 경우가 좀 이 치매 위험이 더 높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장두식 씨처럼 자기 홀로 사는 게 더 이제 편하다. 대부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남이 옆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자극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뭐 자기 홀로 살아도 관계 없죠. 그런데 그게 수십 년 자기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그러면은 정말 무미건조한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거를 잘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병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감기도 다 걸리고 그러잖아. 근데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낫잖아요. 이 치매는 나도 잃어버리고 주위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 세월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노력하면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신경세포가 일부가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손도 열심히 써서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재활요법 그냥 미술 음악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면은 안 하는 사람보다 진행을 상당히 느리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증세를 좀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다시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거는 현재로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줄기세포,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가운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다들 뱃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이제 그 지방 조직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기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잘 해서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쥐를 통해서 쥐의 혈관에다가 주사를 해서 해보니까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쥐가 치매에 거의 걸리지 않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 결과를 얻어서 곧 이제 국제 저널에다가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좀 더 연구가 많이 되면은 그죠? 죽은 신경세포는 살아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뭔가를 신경세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넣어주면 좋으니까 그거로서는 줄기세포가 좋겠죠. 그죠?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만들 수 있는데 특히 뇌에 들어가면 신경세포로 많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회복에 어느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지금 이제 약을 개발하는 거는 더 이상 진행을 멈추고, 그죠? 더 이상 파괴가 안 돼야죠.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줘서 파괴된 거를 어느 정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신할 수 있으면 앞으로 회복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좀 더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이런 연구가 활발히 되면은 아마 먼 장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두뇌 건강법 5가지가 남았습니다. 교수님 계속 강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6번째는 운동하면 뇌 혈류가 증가되어 뇌가 좋아지고 우울증이 완화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뇌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면 신체적인 운동이 그 다음입니다. 신체적인 운동을 막 하면은 여기 우리가 뇌 혈류를 찍어보면은 이쪽은 운동하기 전이고 이쪽은 운동한 후에 여러분들이 노란색하고 이런 거 보면 이쪽이 좀 더 많죠. 그죠? 이쪽보다는 운동하면은 뇌의 혈류가 조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혈류가 좋아지니까 좀 뇌가 죽어가는 거나 영양이 이제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과격한 운동하게 되면 심장이 흥분해서 그다음에 공부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하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뇌에는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운동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뇌 혈류가 좋아지고 하니까 우울증, 그죠? 아까 신경나무지 잘 안 나오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은 자연산 항우울제다. 가장 좋은 항우울제다.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집에 틀밖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치매하고 손을 잡고 데이트하지 마시고 그죠?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부부나 가족하고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운동하는 거는 내 건강에 저는 좋다. 대사를 외울 때요. 그 걸으면서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되나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효과가 있어서 걸으면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이 앉아있을 때보다 걸으면서 창의적 생각이 많이 나온다 하는 보고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뇌 혈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잡생각을 덜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니까 창의력이 증가됩니다. 그럼 아까 운동을 좀 하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운동 뭐 여러 가지 하면 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걷는 거, 달리는 거, 또 등산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어떤 게 또 치매 예방이라든가 뭐 적절히 이런 데 하면은 도움이-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마라톤을 심장 기능이 60~70% 정도로 떨어져 있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는데 무리를 해가지고 마라톤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이 적당히 뭐 좀 뛰는 거. 그 다음에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좋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무릎 관절이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적당히 하고 가장 좋은 거는 무릎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위험하지도 않고 부담도 적은 걷기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 틈을 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잘 몰고 다니지 않고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죠? 뇌의 자극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가
대학교까지 갑니다. 아유, 치매 안 걸리려면 차부터 근데요, 팔아야 되겠네. 저희 어머님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아쿠아 그 수영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젊은 선생님들이 네. 복근 쫙 보여주면 우리는 네. 막 좋아가지고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좋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하고 걷기 운동은 아무데나 할 수 있죠. 네. 근데 수영은 수영장 있는데 가야 되니까 수영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전체 운동하는데 거기서 아까 봐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몸짱이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물론 적절히 자극받는 건 괜찮습니다. 뭐든지 주위에 우리가 뇌에 자극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게 많아요. 기분 좋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여기에 보면서 정말 야, 이경혜 이렇게 씨. 참 농담도 잘하고 예. 이경혜 씨 그런 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 자체도 내가 움직이는 일주일에 중요한 한 번씩 자극이에요. 뵙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7번째는 더불어 사는 노인, 봉사활동하는 노인의 기억력이 더 좋다. 예.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매일 하루에 5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전후로 신경세포가 죽어요. 정상적으로. 예. 어제보다 오늘 지금 뇌에 5만 개 내 10만 개가 적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죽어가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겠네요. 나빠지죠. 그런데 일생을 그렇게 해도 우리 뇌 세포는 1000억 개가 넘기 때문에 10%도 안 죽습니다. 남아있는 90%만 잘 활용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젊은이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시인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 운동 체조하기 전에 뇌 운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이든 강이든 나라 이름을 1000개 이상씩 외워요. 수백 개씩.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니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적당히 매일 하면은 자, 나이가 들면 이 정도 기억이 이제 보통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책을 읽고 뇌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손이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활동 그죠? 아까 나이가 들면 잔소리하지 말고 자꾸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지내는 거. 예. 이렇게 지내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은 이만큼 떨어진 기억이 이만큼 이익이에요. 2개 하면 이만큼 이익, 3개 하면 이만큼 이익이에요. 자, 여러분들 책도 읽고 그죠? 자, 손도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을 하면은 네. 치매가 안 온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도 치매시고 이모도 지금 치매시거든요. 네. 그러면 모계가 치매가 이렇게 강화되는 건데 가족력이 그런데 조금 전에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많이 손을 움직이고 봉사활동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때 치매가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예. 20대 때 결혼하자마자 치매가 왔거든요. 예. 그런 치매는 유전성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뇌 세포를 파괴하는 어떤 독성 단백질 유전자를 많이 받은 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다 치매 아직 없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가게 분위기 자체가 뭐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분위기 그런 걸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 것만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요즘 이틀에 한 번씩 요양원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뇌졸중 환자하고 치매 환자하고 반반씩이 계세요.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이 보면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드시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틀니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씹고 이러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좀 질긴 것 갖다 드리고 너무 연하게 익히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많이 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8번째. 여러분들 많이 그렇네요. 옛날에도 꼭꼭 잘 씹어 먹으라 그러죠. 예.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노인들한테 특히 해당이 됩니다. 꼭꼭 많이 하루에 보통은 이제 뭐 대여섯 번 씹다가 삼키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점심 먹고 밥 먹을 때 상대방 밥 먹는 걸 봐주세요. 아직 30분 씹도록.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세우면은 굉장히 오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금방 습관화돼요. 30분 아직 안 됐으면 삼키지 마. 그렇게 해서 30분만 저작 운동을 하게 되면 왜 해마가 두터워져서 기억이 좋아지느냐? 그런 걸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들을 보면은 저작 운동을 하니까 해마가 여기 이제 척추 밑에 있거든요. 기억이 들어가는 남대문이에요. 그 해마가
혈류가 많아지더라. 혈류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더 두터워질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꼭 씹어서 잘 먹고, 예, 예. 그렇죠? 이가 부실하여서 잘 못 씹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이 그런 경우에는 틀니를 해넣어서라도 꼭꼭 잘 씹어 먹는 게 좋고, 치매 환자들한테 유동식을 많이 주는 이유가 먹는 법도 잘 몰라. 애와 같은 상태로 태행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학교에서 하는데 사실은 꼭꼭 잘 씹어 먹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예전에- 껌 씹는 것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껌 씹는 것도 거요? 암 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는 빨리 먹고 껌 씹는 것보다 그죠? 밥 먹을 때 밥을. 꼭꼭 잘 씹어 먹으면서 맛도 감상하고 냄새도 보고 그죠? 그런 거 상대방하고 대화도 해가면서 5분 식사로 끝내지 마시고 오감을 자극하면은 예, 그죠? 여러분들 냄새 맛보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보고 냄새 맡는 걸 잘 안 해요. 예. 밥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은 맛보고 냄새 맡는 걸 잘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9번째는 자 여성은 남성보다 자궁내를 더 많이 사용하여 장수한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뇌는 자내 우뇌가 다 있죠, 그죠? 예. 자내 우뇌를 연결하는 뇌의 다리가 있습니다. 뇌장. 여자는 뇌량이 남자보다 10% 정도 좀 넓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자뇌도 쓰지만 우뇌도 잘 쓴다. 남자는 자뇌 위주로 쓴다. 자뇌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주로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언어적인 기능을 자뇌에서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뇌는 언어적이지 않고 바디 제스처, 바디 제스처, 감성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죠? 비분석적이고 비논리적이면서 이미지적이에요. 이미지. 여자들은 이미지를 잘 보죠. 예. 백화점에 가서 그냥 돈도 없으면서 괜히 그냥 패션 보고 댕기고, 그죠? 그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뒤따라 댕기는 남편들은 싫어하죠. 안 가. 안 가는 첫째 이유는 돈이 없어 안 가고 두 번째는 그걸 싫어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남편은 자네만 쓰지 말고 우뇌도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라. 여자는 우뇌를 많이 쓰는데 자네도 좀 많이 써라. 남편이 아내한테 야단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걸 싫어해, 남자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논리에 맞는 게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논리에 맞지 않죠, 그죠? 내 감정에 맞아. 오늘이 내가 결혼 기념일,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걸 아무리 얼굴 표정을 해도 남편은 몰라. 남편은 이미지를 잘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리더가 되면은 사실은 부하 직원들의 얼굴 표정 보고 야, 오늘 너 무슨 일이 있구나. 참, 그래, 기운내. 남자는 그걸 잘 몰라. 명령만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찬스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리더로서 더 좋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 감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이제 생길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뇌의 감정에 내가 또 많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또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수십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좀 생산이 좀 적어요, 남자보다. 이게 적으면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자,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그 감정을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균형 있는 영양 섭취하고 자뇌를 좀 더 쓰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야, 골치 아파, 그거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래서 남자들은 그것이 이제 와이프의 얼굴 표정을 보고 오늘 무슨 날이고 오늘 어떤 날 하는 걸 빨리 파악할 줄 알면은 그죠? 집안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죠? 사회도 잘 다스릴 수 있고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죠? 선생님, 남자들의 경우에 여자분들은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서 감정 표현을 하시잖아요. 울거나 막 크게 웃거나. 남자분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고 꼭 그런 거를 잘 안 보시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걸 좀 많이 보거나 감정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웃는 건 못 웃게 하고 눈물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음대로 웃고 울고 한 사람하고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면 마음대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참지 말고 웃을 때는 웃고
또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뇌가 더 발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뇌는 가장 중요하죠. 뇌를 다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뇌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이게 이제 가깝죠. 애들 때릴 때도 머리가 제일 가니까 때리고 이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머리를 다치는 게 좋지 않아요. 얼음바닥을 지나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한 뭐 몇 초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은 치매 발생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뇌는 사랑의 대상이지 뇌는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이제 머리로 받는 헤딩은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또 치매나 파킨슨병을 잘 알아요. 모하마드 알리, 김일수 선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죠. 자, 뇌는 가장 귀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10가지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네. 자,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답이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10가지 두뇌 건강법. 첫째, 뇌를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참는 여성보다 바가지 걸린 여성의 뇌가 더 건강하고 기억력이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뇌 건강의 기본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긍정적 낙관적 사람의 뇌가 좋고 건강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손을 정밀하게 사용하면 뇌가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를 하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뇌혈류가 증가되어 뇌가 좋아지고 우울증이 완화된다. 그죠?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노인, 봉사 활동하는 노인의 기억력이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많이 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9번째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좌우뇌를 더 많이 사용하여 장수한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뇌를 다치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뇌를 귀중하게 잘 보호하라. 그래요.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치매가 정말 나한테는 안 왔으면 그리고 막연히 그냥 무섭고 두렵고 그랬는데 적을 알고 나니까 이제 조금 두려움이 거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거 느끼셨는지요? 저는 이제 오늘 박사님 말씀하신 저 10가지 중에 한 8가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었어서 앞으로 제가 치매 걸릴 확률이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저번에도 뭐 이렇게 물건 하나 냉동실에 올려놓고 가게 가져간다고 그런데 서로 꼭 얘기해요 그리고 한 4일 만에 가져갔는데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조금 뭐가 다른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치매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혹시? 건망증은 대부분이 주의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요?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제 열쇠를 놓고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제 건망증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놓을 때, 난 여기 놓는다. 미리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이게 자동차 키를 가지고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럼 아직 방법을 모르겠 치매는 아니군요. 어쨌든 열심히 10가지 강령대로 열심히 해서 치매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먹어서 다 일단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아침밥 꼭 먹어요. 눈 뜨자마자 할 때 아침밥 먹어야겠고 지금까지 그 걷고 수영하고 이걸 하는데 그거 열심히 진짜 계속 해야 되겠고요. 화를 좀 이제는 화는 좀 줄여도 참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너무 많이 아침밥을 안 먹고 참아왔어요. 살아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눈 뜨고 어떻게 밥이 들어가 무슨 동물이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밥 열심히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박사님한테 오늘 아주 좋은 게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몸을 아끼고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이게 치매를 피해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가졌어요. 그래요.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해 주신 서희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에 네. 이제 장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수 시대라고 좋아라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치매에 대한 염려가 사실 있었어요. 예. 오늘 듣고 나니까 많이 안심이 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치매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공감이었습니다. Thank you.